오늘 일정이 얼추 끝났습니다. 수상한 메일이랑 녹화 갔다가 TV조선 그때 그 사건. 오늘 그때 그 사건은 장대호 사건. 일종의 토로스 사건이죠. 사실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지만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된 개선점 뭐 이런 것들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심리 분석 같은 경우 왜 토로소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가 말하자면 유족한테 윙크를 하고 그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런 게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게 너무 짧았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수상한 메일함을 녹음할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심리적으로 아니면은 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저의 경험을 나눠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저의 전문성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게 사실은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뭐 물론 크라임을 녹음하면서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크라임 플러스 수상한 메일함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자 좀 늘려주세요. 아니, 11,800 정도? 수익이 잘 안 난다고 뭐 앵앵거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사실 크라임도 지금 48만 점인데 예전역이 사실은 한 70만 정도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 그런 게 있네요. 쭉 오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룸빵질을 했다. 룸사롱을 다녔다. 그죠? 소위 템프로급.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영민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전대협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물론 팩트 체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당연히 뭐 어느 정도까지의 그 사진이 확보됐으니까, 증언만이 아니라 확인했으니까 그랬겠죠. 뭐 엄청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게 뭐 누가 하나 부러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기현은 판사는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지고, 물론 법적인 책임도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고, 그거 법적인 책임이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판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판사도 뭐 룸사롱 갈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판사에 재직하는 동안은 거기 가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판사가 혼자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가겠습니까? 누구랑 가겠습니까? 판사들끼리 가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 관련된 사람이 돈은 누가 냅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술값이 뭐 그런 데가 뭐 몇십만 원 아닙니다. 수백만 원 넘게 나옵니다. 뭐 1인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 급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부러진다. 뭐 이게 사실이면 직위원 판사의 형사적인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당연히 그 징계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적인 눈높이도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진짜 그 민주당에서 진짜 엉뚱한 생사람을 잡았다. 그럼 뭐 이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공당이 그것을. 근데 민주당 애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설마 그걸 확인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뭐 모르죠. 일단은 확인된 바는 없는 거고, 일단 증거도 아직 주장일 뿐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란 전제를 분명히 깔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뭐 예전에 몇 번인가 제 건너 아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걔는 사실은 법적 브로커입니다. 원래 이제 일반 회사에 영업 뛰던 애가 어떻게 해갖고 그쪽 사람들 말하자면 사실은 영업 뛰던 애들이나 뭐 예를 들면 신분 영업이라든가 영업 뛰던 애들이 대관 업무 이렇게 하다가 보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법원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변호사 이렇게 엮이고 막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보면 예를 들면 변호사들을 접대 그러다 보면 같이 있는 뭐 검사 판사 접대 하다 보면은 이제 길이 나오죠. 아, 이 재판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 술자리에서 그 판결이 이미 나는구나. 이런, 좀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길을 불법적이지만 아니면 편법적이고 알게 되면은 그쪽에서 그걸 또 접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재판부에 당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또 연결해 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어, 이게 진짜 돈벌이가 되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굉장히 그 좀 이름 있는 좀 굉장히 근데 나이가 좀 들었는데 이름 있는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서 지가 그 사람의 사무장이란 명함을 받고 사실은 근데 그런 변호사들의 사무장이 뭐 한둘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무실 여러 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사무장 여러 개 낼 수도 있으니까 가서 명함 내밀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골프 치기 하고 뭐 여행 보내주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품권 뭐 이런 거 다 그럼 어쨌든 그 연결돼 갖고 거기에 이제 재판 아니면 검사 애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연결 그게 브로커입니다. 그래 연결되는 게 그러다 보면 이제 대가리가 커지죠.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가 그 흔히 말하는 옛날 같으면은 사시 패스했는데 변호사 갓된 애들인데 사실은 뭐 개업하는데 돈도 없고 사실은 이렇게 좀 정관도 아닌 애들. 그러다가 변호사 자격은 있는데 그래서 바지 변호사 세워놓고 지가다 영업 뛰고 그런 사무실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만들고 계속. 실질은 그 변호사는 없어요. 그냥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변호사는 딴 데 가서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주고 뭐 적당하게 주고 이런 방식으로. 그럼 실제로 얘는 뭐 하느냐? 법원 서초동 근처에서 저기 그 다방이나 아니면 저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커피 전문점 같은 데는 이렇게 쓱 어슬렁거리다가 거기서 이제 경찰서 근처 또 어슬렁거리고 검찰청 어슬렁거리고 검찰청에 있는 검찰 안부관 애들 이렇게 연결된 술 먹여갖고 사건 받고 소개받고 이렇게 하고 경찰 아는 애들 술 먹여서 사건 소개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최종적으로 걔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카드값이 2억이 난다. 한 달에 2억 나온다 봐. 한 달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새끼야, 난 거짓말 했는데 저는 1년에 2억인 줄 알았어요. 1년에 2억이면 기껏해야 한 달에 뭐 돈 1,500밖에 더 되겠습니까? 한 달에 돈 1,500이 뭐 그게 뭐 실제로 큰 돈도 아니고 그렇게는 많이 나올 때는 뭐 그러니까 그럼 그 카드로 뭐 걔는 무제한 카드 소위 그 뭐죠? 그 무슨 익스프레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무제한 뭐 블랙 카드인가 뭐 이런 게 있대요. 플래티넘 이상의 뭐 무제한입니다. 그걸로 그걸로 긁는 거죠. 룸사롱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룸사롱인데 이제 템프로랑 요정 그 사이에 있는 뭐 누가 오느냐 그러면 뭐 어떤 뭐 판사 누구 사실 부장판사 뭐 누구 뭐 다 가는데 진짜 그게 저는 이제 이 새끼 구라치는구나. 뭐 어느 뭐 검사 뭐 부장검사 누구 차장 누구 뭐 구라치는구나. 근데 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커요. 액수가 큰 거를 그냥 뭐 시시한 이런 뭐 평검사나 평판사들 그냥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첨액이고
첨예이고 뭐하자면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도 있겠고 뭐 성매매에 맞은 뭐 저기 2차도 보내주고 막 그런 그렇게 해서 인맥 쌓아놓고 형님 동생하고 막 그러고 그게 또 그게 또 걔네들이 가고 싶은 자리에 또 누구에 대한 또 연결해 갖고 로비 창구로 쓰이고 그게 이제 한밭집 비리에 경찰 쪽은 한밭집 비리라고 하면은 유상봉이 뭐 관련된 거는 그 경찰 고위직과 연결해서 또 이제 승진으로 이렇게 또 로비하는 그런 게 다 법적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부장판사급, 수석 부장판사급 막 이렇게 불러다가 매기고 하고 연결해주고 그리고 거기 사건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정작 재판은 이미 다 끝난 거죠 거기서 룸만 해서 그래서 룸빵질 한다고 보통 하는 거죠. 야, 실제로 그게 맞냐? 이 새끼 냐 구라치고 친구라 구라치고 막 웃고 막 그랬는데 딱 생각해 보면 아닌 거. 그 정도의 돈을 쓰고 그 정도의 그지랄 하면은 이거는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먹은 게 있으니 뭔가 토해내야 되는 거고, 뭔가 결과가 있어요. 그게 판사, 검사, 서초동에서 알아주는 브로커들, 손에 끼는 매대들, 서초동 법적으로 그렇고 누구누구 하면은 뭐 대여섯 놈 카드값 한 달에 뭐 몇억 쓰고, 그러니까 한 달에 억을 쓰면은 도대체 얼마나 사건을 이렇게 한다는 거야? 막 에이 막 이런 설마 억을 쓰겠어? 뭐 몇천이겠지. 이런 얘기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거. 에이 설마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대부분 그 서울중앙지법에 부장판사나 그 정도 하려면 서울대 법대 안 나오면 나올 하는 기껏해야 뭐 그 소위 말하는 서울대 아닌 데는 사실은 가기도 힘든 데고 응? 서울대 법대 나와서 법대나 그쪽 뭐 서울대 나와서 뭐 판사 부장판사가 아니면 그 거기까지 가는 애들이 설마 어?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진짜 지기현 판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법조 브로커의 또 한 면의 어떤 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단계 사기의 조이파 아래 부장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리고 한밭집의 유상봉이와 관련돼 갖고 누가 그 경찰 고위직들이고 얼마 전에 뭐 소위 말하는 명태균이 경찰 고위직의 로비 뭐 나오고 있고 경찰 고위직을 하려면 얼마 공정가격 얼마 1,000만 원 2,000만 원 해야지 경무관 얼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판사는 뭐 당연히 그냥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대한민국에 썩어도 이렇게 썩었네요. 사실 공수처가 해야 될 일, 생각해 보십시오.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 판사 검사를 제대로 두들겨 잡으라고 공수처를 만들어 놨는데 이 새끼들은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비빌거리고 그러니까 자체 개혁은 애저녁에 글렀다. 법원 내 자체 개혁은 또 검찰청의 자체 개혁은 애저녁에 글렀다. 그러면은 외부의 개혁이 들어가야죠. 외부의 칼날이 들어가야죠. 그 검찰청의 외부 칼날은 당연히 수사권 기소권 불리고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일부 그 지방검사장은 선출직으로 가든 수사권은 박탈하면서 아니면 최소한 그리고 검찰 수사관을 다 범죄수사국 나중에 중대범죄를 뭐 하든 어쨌든 돌리고 이런 방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 판사도 어떻게 하시냐? 판사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당연히 지방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바꾸고 그리고 실제로는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을 분리시켜서 배심죄로 가든 참심죄로 가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엄격한 자격 조건 제가 말하는 형사재판의 자격 조건 뭐 이렇게 하고 그들에 대한 감시를 어디에서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무조건 뭐 선출직으로 하는 게 다 답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대법원 판사들이 그냥 아무런 어떤 뭐 검증 없이 윤석열이 같은 애가 그냥 해갖고 대법관이 된다는 대법원장 이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럼 선출직이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최소한은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뭔가 공개가 되니까. 그렇다고 선출직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도 검증도 안 되는데 실제로 얘가 제대로 판사를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검증이 된다는 거잖아요. 검증이 안 된 애들이니까 수쳐먹고 뭐래든 뭐 하든. 근데 제가 가장 이제 여기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늘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사법기관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그들이 한 기록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결문도 못 받아봤어요. 이게 무슨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판사들이. 그러니까 재판이 왜 공개 재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판결문이 당연히 공개돼야 되고, 그리고 그 판결할 때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명확히 100%는 다 공개재판, 그리고 공개재판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유무죄를 판단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결문에 써놔야 되고, 형량을 지금처럼 두루뭉술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개소리 해갖고 무슨 형량을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무죄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 형량 판단은 또 형량 판단 전문가의 영역. 재판은 판사는 뭐 하나? 재판 진행만 하라. 아니면 뭐 거기에 형량 판단을 같이 하든, 이렇게 좀 찢어서 분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래야 전문성도 늘어나고 그래야지. 이런 부분까지. 또한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들이 한 수사에 대한 기록을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안 건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장검사나 검사장이 아니면 이 검사애가 지가 무슨 되게 정의롭고 뭐 하는 줄 아는데 얘가 도대체 뭘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윤석열이가 무슨 그 대단히 정의롭고 뭐 대단히 뭐 능력 있다고, 얘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재판했는지 몰라. 결과만 나와. 결과도 사실은 뭐 그냥 똑같은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도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엄격히 기록을 공개하고 평가받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묻게 만들. 검사도 마찬가지, 판사도 마찬가지는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기현 판사 뭐 문제가 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뭐 룸사랑 하는 그 사진이 실제로 이게 팩트인지 어떤지는 바로 밝혀지겠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뭐 그냥 꿍치고 있을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김연기다, 명확히 하겠죠. 저기들 명예 관련된 부분인데 또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들은 저 법조로 그 친구한테 들은 그게 사실 아니길 바라겠습니다만은, 여태까지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보면서 검사애들 사고치고 경찰애들 사고치고 판사애들 보면서 이 머리 한쪽엔 그게 대부분 사실일 거라는 불안함감.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보시죠. 참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38년 만에,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38년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죄로 38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다행인 거는 그때 그 증거물이 남아 있어갖고 다시 DNA를 검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87년에 법원은 판결을 파기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도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지금 감옥에 38년이나 잘못 체포되어 있었던 사람이 뭐냐면, 사실 이 사람이 학습장애가 있고, 사실이 조금 이제 이 진술이 오락가락. 그러니까 경찰 애들은요, 수사법기관 애들은요,
이게 이 심적으로 약한 애들이랑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얘한테 뒤집어씌우면 되겠다라고 자백 강요. 결국은 자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물리적 증거는 없습니다. 누가 봤다? 그것도 사실 개소리죠. 누가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근처에서 그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자백도 실제로는 임의성 믿을 수 없는 거고. 근데 또 당연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못 받은 거고 보호자 조력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백 강요해서 그리고 가스라이팅 된 상태에서 자백을 하니까 나중에 계속 무죄 주장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1년 DNA 검사를 해보면 다른. 그러니까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게 수사사법 과정이 명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권력을 가진 놈들은 수사기관들은 속여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후려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이 설리반이라는 사람한테 38년간 심심한 참 안타까운 마음. 이 사람의 인생이 그냥 거의 40년에 가까운 인생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죠. 감옥에서. 물론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심 청구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가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뭐 재심 몇 건 이렇게 해서 약천어고리 사건부터 몇 번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유죄받은 사람들의 상당한 부분에서 재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형사사건 재검토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기록을 공개하지 않아요. 경찰이나 검찰 놈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엉망으로 했는지 몰라요. 공개하면 다 그 수사 지가 했다고 하고 승진하고 그걸 선거라 해서 지금 위에 올라가서 지금 퇴직해서 말 먹고 잘 사는 놈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TV에 나와서 무슨 사건을 지가 했다고 막 했는데 방송하고 무슨 사건 기록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금방 밝혀질 겁니다. 금방 뭐 입장이 나올 겁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지기현이라는 사람이 진짜 룸빵질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민주당 애들이 헛다리 짚은 건지 차제에 진짜 이렇게 뭐 브로커들 아니면 사건 관계인이다 하지만 이런 놈들이랑 룸빵질하는 검사놈, 판사놈들 싹 다 잡아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또 무슨 사법부의 독립이니 뭐 검찰 뭐 압박이니 개지랄 떨죠.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 안에 사법부의 독립도 있고 검찰의 무슨 뭐 수사권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지켜보시죠.